안녕하세요. 자, 이제 앞에는 이제 물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료 따로 줄 때, 그리고서는 이제 필요한 양만큼 받으면 됩니다. 여기는 대략 50리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많아야 60리터인데, 그러면 이 큰 통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네임펜으로 해놨는데, 이 네임펜으로 해놓을 적에는 하루 정도를 충분히 말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꾸로 써놨죠. 이렇게 이제 물을 받아서 약을 지금 이제 하이포넥스를 2000배 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앞에 난초 춘난,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난초들하고 같이 똑같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을 좀 받고, 그리고 계량컵 보통 우리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40이니까 여기까지가 50이에요. 50이면 자, 여기에는 지금 50을 만약에 준다면 25, 그러면은 이제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받아서 이제 희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떠니까 이상하게 막 찬 물결이 생깁니다. 물도 이렇게 하면은 저쪽은 좀 기포 발생기가 들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필요한 물량, 그리고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저쪽에 이제 요거 갖고 조절을 할 겁니다. 이제 이게 한쪽은 열려 있고 이쪽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잠고 이제 이쪽 우리 뭡니까, 비료통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이포넥스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비료 마찬가지입니다. 꼭 흔드셔서 충분히 섞여야 돼요. 섞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또 이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이제 거의 다 지금 차가죠. 50이 딱 선이 되면 잠그면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면은 50 딱 채웠죠. 채우고 언제가 가장 이제 좋으냐, 그 얘기를 하는데 아침 나절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이제 훤해지고 빛이 난실로 들어오는 바로 직전에 한 30분 전에 주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도저히 못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녁에 주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게 그렇다는 거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저녁에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낮에 어떻게 점심때쯤 안 되느냐, 그것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점심때는 물 수온이 이제 요즘 봄에는 수온이 높아지죠. 그러면 한 난시에 한 24, 5도 될걸요. 자, 밖에보다 한쪽을 주로 이제 닫아놓는 곳이 많고,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위로 빼거나 측면으로 빼거나 이제 빼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봄에가 외기 온도보다 난실 내부 온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 온도를 좀 높여도 한 5도 정도만 차이 나게. 그러면 24도다. 그러면 한 19도 정도면 되겠죠. 20도, 24도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리려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두 손으로 다 못하니까요, 잠시 일어났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컵으로 따라놨습니다. 하이포넥스를 따랐는데 보면은 20, 25 이 정도 되죠. 25 좀 안 되나요? 이게 지금 반타도 못 나서 여기가 25니까 25. 그러면은 자, 이거를 넣고 충분히 또 섞여야 되잖아요. 자, 일단 이거는 털어내고, 섞일 때는 지금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분물 안에 관주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넣고 충분히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자, 들었는데 공기층이 빠지느라고 소리가 커졌죠. 이제 공기층이 빠지면 지금은 좀 물 세게 안 나오잖아요. 이 중간에 비웠기 때문에 그 공기층이 빠지는 동안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좀 쪄졌죠? 네. 공기층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넣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그러면은 대략 한 10분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섞입니다. 또 때로는 이제 하이퍼넥스를 뭐 한 3000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거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섞여야 되기 때문에 공기층 이제 빠지네요. 뻑뻑 소리 나죠? 네. 네, 물은 잘 나가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섞이면 주문되는데요. 잠시 이제 제가 2분 지났으니까 7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영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섞였고요. 한 8분 정도 돌린 것 같습니다. 돌리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물 주는 양의 절반 정도 수준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충분히 물 주는 양은 조금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물 줄 때는 여기 이런 정도는 100리터, 80리터에서 100리터 사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절반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 절반 정도 주지 않나, 이런 정도 속도로 주면 지금 이제 저는 50리터를 맞췄으니까 요 정도 속도가 되겠죠. 밑으로 방울방울 좀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충분히 비료를 먹고, 지금 이제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죠. 뭐 난실별로 다 틀리겠지만 이미 좀 많이 성장한 데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쌀알보다 좀 큽니다. 열었을 때 이거 분갈이 할 때 보셨죠? 그런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늦게 붙이다 보니까 미신화는 딸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제가 좀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지금 신화를 따면은 곧바로, 오늘 그런 문의가 좀 왔었는데요. 따도 괜찮느냐? 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만듭니다. 물론 안 딸 수만 있다면 더 좋은데 안 딸 수가 없잖아요. 지나치게 밑따르면은 그건 안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부분까지 충분히 들어가게 앞뒤로. 자, 이파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도 받아들이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주면 큰 무리가 없다. 물론 또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줘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잎과 뿌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그렇게 주면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율인 것 같아요. 배율을 높이면은, 자주 주면은 더 낮춰도 됩니다. 낮춘다는 것은 2000배가 아니라 3000배나 4000배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광량에 따라서 넣는다 그랬어요. 광량이 만룩수가 넘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 2번 준다 그러면 3번 주셔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신화 자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편리하게 물통과 우리 비료통을 따로 구분해서 만든 다음 연결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비료를 주는 것까지, 비료를 아침에 광합성 하기 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렇게 지금 못 준다면 저녁에 주셔도 되고요. 낮에 어쩔 수 없이 낮에 줘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수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비료 관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겠네.